네, 최순실 씨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어제 검찰에 출석할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던 최 씨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의 정치권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수수책은 내놓지 못한 채 각 당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최순실 씨가 드디어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검찰에 들어갈 때 이제 31시간 만에 아니겠습니까? 귀국한 지 예, 31시간 만에 이제 출석을 한 건데 어제 검찰 청사 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어제 입장하던 모습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은 그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한테 할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검찰하고 사전에 포토라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용서해 달라, 뭐 죽을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포토라인이 무너지면서 못하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냥 이야기한 걸 옆에서 검찰이 또 그대로 또 충실하게 또 언론에게 전달해주고 네,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전에 출두하기 전부터 보도를 통해서 또 정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가지고 각자 플레이어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최순실 씨도 일단은 카메라 앞에서 좀 동정심,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요. 그 모양이나 네. 옷차림이나 또 태도 이런 걸 보였지만은 또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번득번득이 카메라에 비치는 그 얼굴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 아니야 들을까 카메라 앞에서 못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옆에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전했는데 검사 앞에 가가지고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걸 보고 네. 국민들 앞에 동정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출은 연출대로 하고 또 검사 앞에서는 또 법적인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역시 아무리 뭐 저 일각에서는 뭐 강남 아줌마라고 그러지만은 40년 이상 아버지 때부터 예. 권력의 심층부와 이렇게 교감을 하고 가까이 있어 왔고 또 저 의혹이 드러난 의혹을 보면은 또 지난 그 3, 4년 동안 또 그 이전의 대선 과정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권력 중심부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정농단을 해왔던 사람은 역시 그건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일반 국민들과는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와중에 신발이 벗겨져서 또 화제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곰탕이 떠 네. 있었어요.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또 곰탕 한 그릇 먹어서 또 화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최순실 신발이 어제부터 계속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하고 오늘은 또 곰탕이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하면서 이 본질이 너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벗겨진 신발의 상표가 프라다라는 상표였잖아요. 예. 굉장히 비싼 상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검찰이 27일 만에 정말 늦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하면서 국민들 머리에 남는 건 최순실 씨 신발장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신발 한 장의 사진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최순실 씨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고 네. 지금 공황장애 상태다. 지금 국민들이 공황장애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곰탕을 잘 먹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일각에서 제가 오늘 네티즌 댓글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곰탕이 혹시 암고 아니냐. 뭐 짜장면을 시켰으면 1번으로 가고 뭐 곰탕을 시켰으면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로 예. 또 이 곰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신경 쇠양, 뭐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도 곰탕 한 그릇 잘 먹었다는 거에 아 또 다 거짓이구나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연출이 전체적으로 카메라를 의식한 것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예. 뭐 옷차림, 뭐 표정, 흐느낌, 말 이런 거는 다 카메라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이 신발은 카메라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 신던 명품 그대로 신고 나왔다가 벗겨지는 바람에 결국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상까지도 좀 명품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막상 들어가서는 혐의를 네.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밤사이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네. 증거인멸 가능성을 좀 우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1시간 전에는 그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나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검찰에서 최초에
그냥 자진으로 입국해서 검찰 출두한다고 하니까 긴급 체포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아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명확하게 긴급 체포 사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긴급 체포라는 것 자체가 영장 없이 하는 체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게 긴급 체포인데 문제는 그 없던 긴급 체포 요건이 갑자기 어제 다시 있다라고 하면서 긴급 체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검찰이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조금씩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만에 하나 어제 최순 씨가 들어가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검찰청을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면 네. 아마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치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일단은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긴급 체포가 영장 없이 하는 체포잖아요. 네. 그럼 다음 단계는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48시간 안에 구속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지금 최순 씨가 다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영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신문의 단어 중에 가장 의미심장했던 거는 운명의 48시간은 그런 단어였는데 네. 검찰이 앞으로 최순 씨를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혐의든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였다라는 건데 이거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그 청와대 내부에 근무해 본 사람들 또 거기 출입해 본 사람들 중에 이제 청와대 출입 구조를 비교적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국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국회 들어오면은 그 저기 안내 출입조차 데스크에서 받아야죠. 다 출입증 교환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지만은 개구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개구멍이라는 게 실제 개구멍도 있고 울타리에 그런 개구멍도 있지만은 의원 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전에 그 민노당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 점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외부 사람들 그 끌어들일 때 그런 편법을 비밀 이용했던 게 통로를 알려져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차단 시원 장치가 거기까지 다 마련이 됐는데 네네. 청와대도 그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이원종 비서실장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한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무능, 네. 무책임을 힘주어 강조한 것밖에 예. 안 된 그런 셈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소문 나오던 대로 청와대로 무시로 출입을 했고 예. 또 청와대 본관 집무실은 뭐 둘째치고 관저 대통령께서 관저에 많이 계셨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관저를 무시로 관저라는 건 대통령 사택이거든요. 그렇죠. 개인 공간인데 거기를 무시로 출입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소문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또 국민이 또 한번 놀랄 그런 소문들이 많은데 네. 그것들을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정문 쪽이잖아요. 네, 정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운전했던 사람은 그때 이영선 당시에 이제 행정관입니다. 핸드폰 이렇게 네, 셔츠에 닦아줬다. 닦아줬다. 이영선 네. 행정관 네.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 기록들을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 씨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초반에만 잠깐 얘기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드나들었는지도 확인도 가능한 부분일 테고요. 그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죠. 예. 네. 청와대에서 그냥 이미 제출형식으로 한 7박스 정도를 내줬는데 예.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이영선 행정관 차를 통해서 정문을 통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감시 카메라 같은 부분 그 압수수색하게 되면 내어줄 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어요. 네. 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법에 따라라는 의미가 저번 압수수색 때와 동일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청와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가 뭘 이렇게 흔들고 이런 것보다 뭔가 진실을 자꾸 감추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사실 압수수색 같은 것도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국가기밀은 다 최순실 씨한테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국가기관인 검찰에게도 못 보여줄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거기다가 이번에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청와대 입장에서 오히려 자진해서 우리가 영상 카메라를 검찰에 제공하겠다라고 나와야 국민들도 아 그래도 청와대가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뉴스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의 댓글은
어차피 또 안 주겠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분노를 계속 키워서 사실상 국정이 운영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에는 지금 청와대 태도도 굉장히 큰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이 청와대 제2부속실이 네. 사실상 이제 최순실 전담 부서였다라는 건데 예. 이제 제가 알기로 이 부서가 이제 영부인을 이제 전담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예.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그 부군이 없으신 대통령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 만약에 이제 남편이 계셨다면 이 부속실은 남편 그 퍼스트 이제 레이디가 아니고 퍼스트 맨이 될 텐데 젠틀맨이 될 텐데 그분 담당이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처음 취임하실 때 이건 없애지 않나라고 예. 추측을 했는데 그랬었죠. 남기기로 했어요. 근데 남길 때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았었어요. 소외계층을 담당하기 위한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소외계층이라는 거는 뭐 청와대 내부에도 복지수석실이 있고 또 정부에도 복지부라든가 여러 부처들을 다 있기 때문에 담당이 있는데 그 대통령 일가를 그 담당하는 거기가 왜 계층 담당이냐 이해가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 부속 제2부속 실장격이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봉근 비서관이 네. 거기 이제 담당이었고 예. 거기에서 정무도 했지만은 정무적인 일도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 관련된 일을 그쪽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제2부속실에 다 대부분 다 배치가 돼 소속이란 있었거든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본다면은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그 계속 그 전에도 관여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관여할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이제 수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만한 인력을 그 아예 공식적으로 두기 위해서 부속실을 그대로 존치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역시 또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을 돌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최순실 씨를 소외계층으로 봐야 되냐 이런 네.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거기 이제 제2부속실장이 안봉근 실장이었잖아요. 안봉근 실장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안봉근 실장이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최순실 씨 인맥을 꽂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주 단적으로 보면 지금 최순실 씨는 뭐 정권 초기에 잠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네. 전까지. 그럼 얼마 전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 나왔던 영상에 보면 이영선 행정관이 핸드폰을 셔츠에 닦아서 굉장히 공손하게 상관한테 주는 것처럼 주고 네. 윤전추 비서관도 거의 그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가만히 그 보고받고 듣고 옷 고르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제2부속실 지금은 이제 통폐합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사실상 그 역할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그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해성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초의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무언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사과했던 게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뭐 외교 안보 문서나 이런 부분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도 다 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메일을 보내신 게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최순실에게 이런 걸 보냈다라는 정도를 얘기해주고 나도 수사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일단 국민들이 아 이제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국민들의 감정이 좀 누그러들지 지금 이 상태는 정말 매일매일 촛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네. 정말 한 번쯤은 청와대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윤전추 행정관 그 임명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었죠. 물론 트레이너가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대통령께 어떤 역할이 있을까 또 꼭 필요하다면은 뭐 9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요즘 9급 시험도 사실 고시입니다. 그럼요. 9급인가 8급도 할 수 있는데 3급을 줘버렸어요. 네. 3급 행정고시 합격해야 5급입니다. 3급은 부의사관입니다. 5급 사무관 4급 세기관 그다음에 부의사관 정부로 보면은 고참 과장이나 국장급을 헬스에서 트레이너 하던 여성을 그렇게 앉힌 걸 보고서 그럴 깜짝 만한 놀랐죠, 역할이 사실. 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전혀 설명이 안 됐고 네. 그랬죠. 역할도 설명이 안 됐지만은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그 직급이 있는 건데 그렇죠. 9급, 8급 정도 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그 공무원 사회의 그 하늘 같은 3급을 임명하는 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 청와대는 뭉개버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어떤 친분이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무기 거래까지도 어떻게 좀 개입을 했을 의심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지금 그 가능성을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지금 사드 이야기도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러니까요. 연관돼 가지고 예. 납득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그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가 안보는 그 어느 국정보다도 위중한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이제 실전 배치하는 상황에서는 사드도 사실은 최소한의 우리 방어 네. 무기고 그 이상으로 뭐 저 핵 잠수함이라든지 뭐 그 전술 핵 도입이라든지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단계에서 사드조차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흔들려 가지고 원래는 내년 중으로는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 지금 외교가 이게 뭐 저 외교 업무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의뢰했던 대로 이게 단순히 그 통치 리더십의 붕괴가 그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질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 규명할 건 분명히 규명하더라도 경제를 갖다 제대로 끌고 가고 안보를 제대로 지켜가는 거는 거국적으로 진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금 사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나 대목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네. 그 굉장히 도련한 그런 그 돌출적인 결정들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석연치 않게 그냥 다 넘어갔던 사건들이 지금 보면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네. 거의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언니, 바로 최순득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딸까지도 지금 네. 굉장히 또 이 사람들이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사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수사가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언론 보도에 통해서 나왔던 건데 지금 최순득 씨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던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였는데요. 예. 술을 마시다가 이제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친하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 넘어서서 갑자기 어디 방송국 국장을 바꿔야 된다. 누구 PD로 해야 된다. 그럼 그걸 듣고 최순실 씨가 나가서 어디에 전화를 하고 오더라.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건데요. 이제 물론 그 단순하게 거기만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하는 힘들지만 인연이 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왜냐하면 2006년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의세에서 쿼터칼 피습을 당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이 최순득 씨 집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그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 되고 그리고 그때도 또 머물렀던 곳이 최순득 씨 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순득 씨에게 뭔가 심리적 안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서 그치면 모르겠지만 그 지금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시호 씨가 원래 여기도 승마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유라 씨한테 승마를 권유했었던 사람인데 승마를 한 사람이 동계 스포츠와 관련해서 지금 영재 육성 뭐 단장인가를 맡고 있는데 네. 승마는 겨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 7억 원대 예산을 따낸 건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창올림픽 있죠. 그러니까요. 평창올림픽의 대부분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하고 이 장시호 씨하고 만났던 정황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차은택 씨하고 만났던 정황이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 사업을 이 사람들이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검찰도 지금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지만 이쪽 집안도 역시 수사의 대상으로 앞으로는 이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안 미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동계올림픽까지 미치고 국가 안보 모든 것을 지금 다 손을 이렇게 주물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참 그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하는 부분이 뭐 역대 정권 때마다 권력형 비리는 있었습니다. 예. 그건 대부분 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 위세를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우리 할 말로 이제 자가 발전해가지고 예. 뭐 내 뒤에 뭐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크고 작은 이권을 좀 챙기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 자가 발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쉽게 말해서 역할을 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돼버렸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단순한 비리도 지금 보면은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속된 말로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듯한 그런 건데 예. 비리는 어떻게 보면은 곁가지일 수도 있고 국기문란 행위를 한 거,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이게 더 이제 그 큰 문제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네. 뭐 교육, 뭐 복지, 뭐 문화, 예술, 안보, 외교까지 손 안 댄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난 것만 해도 손 안 댄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고 청와대 수석실에 관련 안 된 수석실이 없고 정부 부처에 관련 안 된 부처들 찾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를 다 사실은 규명 안 할 수도 없고 예. 또 하게 될 때
국민들이 충격이라든가 나라의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는 예. 정말 이거 정말 뭐 망연자실할 정도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더구나 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이 나라가 제대로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도 규명할 건 제대로 해야죠. 예. 이럴 때일수록 진실이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발언을 뒤집는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인데요. 그동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종범 수석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반대되는 진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여기서 버티면 혼자 죽는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진술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 씨도 아예 단정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뭐 사업에 뭐 관여한 것도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와 상반되는 그런 진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얘기는 거의 사실상 쇠개를 박는 건데 예. 지금 현재 그 정현식 그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종범 수석과 여러 번 뭐 문자도 나누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지시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그때 당시 정현식 사무총장을 모른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정현식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메시지로 이 사안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까지는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청와대 관계자 중에 안종범 수석하고 정호성 부속비서관 2명에게만 지금 출국 금지가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출국 금지가 걸렸다라는 건 2명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술들이 워낙 많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제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도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안종범 수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종범 수석 국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추궁하고 물어볼 때 예.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지능적이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학자 출신이고 제가 그 18대 때는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을 같이 했는데 그때 옆에서 보면은 좀 순수하게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어서 이런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어느 선까지 부인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진술과 증언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본인도 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뭐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본인이 전공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서 경제 수석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소문이 들려 나오는 게 정무를 하고 있다고. 이게 정무수석이 아닌데 정무를 하고 있고 그 실세다. 이쪽에 힘이 다 쏠린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이구 대단하네 뭔가 생각이 이상하다, 들면서도 이런. 한편으로는 이번 양반이 전공이 아닌데 정무를 잘하는 분도 아닌데 청와대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국회 관계, 뭐 야당 관계, 뭐 이런 정무가 아니라 권력 비선 실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이 거기서 이제 다 다루어져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뭐 대우 조선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해운 또 조선 이런 큰 문제들 같은 이런 나라 경제를 IMF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 이 사안이 제대로 지금 터치가 안 되고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대우 조선 구조조정도 지금 하나만한 이제 정책 네. 내놓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이런 것들이 청와대 사령탑이 그걸 지금 지고서 거기에 몰두를 안 하고 딴 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누가 그 진행이 되겠습니까? 돌이켜 떠올려 보면은 안 맞았던 퍼즐이 이상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 예. 그래서 본인에게도 사실은 본인이 들어가서 대통령 경제 보좌만 충실히 했으면은 이런 네. 그 구세라도 안 말리고 예, 또 예.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분을 경제수석으로 데려놓고는 사실은 경제와 관련해서 이권과 관련해서 결국은 국정 개입과 관련해서 비선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 이 인사권자가 사실은 좀 악역을 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죄 없는 분한테 악역을 너무 큰 악역을 맡긴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헌법에 보면 그 내란이나 외환해제를 범하지 않으면 이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잖아요.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기소를 못하는 거지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임기 초에 뭔가 범죄 사실이 연루가 됐어요 대통령이. 근데 한 5년 지날 때까지 임기 중 내에 수사 자체를 못하면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그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럼 그 증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해도 나중에 기소를 못하는 거지 수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사실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최순실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도 뭐 거국내각 제안안은 또 거부하고 뭐 특검도 거부하고 하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뭔가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한테 던져주고 그 이후에 뭐 거국내각을 구성하든지 뭐가 어떻게 가야지 어물쩡거리고 그냥 뒤로 가만히 계시면 지금 이 사태 수습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무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지금 최순실 씨한테 뭐 연설문을 뭐 보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힘들면 나도 수사를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러면 이 다음부터 한 실타래 시가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딱 꼬여놓게 만든 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수사의 대상 여부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예, 그 수사의 기본 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일을 도모를 했다. 그 이제 의혹이 되고 이제 범죄 사실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형사적으로 보면 공범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같은 사안에 같이 이제 연결된 사람인데 저만 조사하고 저쪽은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같이 조사에 상방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하면은 내 진술을 가지고 다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데 더구나 내 진술로 확인이 안 될 때는 그쪽 당사자를 통해서 그 말이 맞은지 네. 행위가 맞은지 서로 확인이 돼야 이렇게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꼭 그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최순실의 행위를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법적 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같은 당사자인 대통령의 역할을 본인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지금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고 그리고 그렇게 꼭 그걸 갖다 피의자 조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재직 중에 있을 때는 또 그 피의자인 최순실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증거 보전 절차로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라고 표현 안 써도 좋습니다. 네. 조사라고 해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까지 피하면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민심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친구들이 꼬마들이 싸워도 이게 삼자 대면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사실 확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예. 이야기신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지율 나온 걸 보니까요 10.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예. 보면은 뭐 이 상황으로 가면 한 자릿수 떨어지는 건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이 숫자면은 사실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예.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졌고 원성이 이제 그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오래전에 사실은 공무원 내부 민심은 상당히 이반 현상을 보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공무원들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올렸는데 그 기한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이제 다루어지고 이쪽 넘겨오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구설수에 같이 말리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조직 움직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지탱해 왔던 뭐 나쁜 의미에서지만 어쨌든 비선도 일단 무너져 버린 상태고 대통령 의존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통치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고 이제 곁들여서 남은 1년 4개월을 갖다가 대통령 자력으로 네.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으로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담당해서 끌어갈 수 있는 책임 내각이 빨리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책임 총리, 국민이 신뢰할 만한 명망도 있고 또 신망도 받고 그리고 이런 위기의 행정 조직을 끌고 정상적인 국정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 경륜을 가진 사람을 빨리 찾아가지고 예. 거기다가 군안을 넘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런 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수석들도 속도 말로 똘똘한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예. 정말 그렇게 강단 있고 네. 정치인 똑바로 박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대통령을 잘 모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당에서 건의해야 되는데 당은 저런 식으로 풍비박산이고 예. 야당하고 이제 줄다리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뭐 누가 나서가지고 지금 뒤에서 대통령을 돕는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분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분들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의 계산 떠나가지고 국내각을 해가지고 이 흔들리는 국정의 중심을 잡아 가졌으면 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결론이 안 나니까 참 답답한 시간이 계속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 비박계가 새누리당 지도부 총사퇴 얘기했는데 예. 일단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 이제 그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분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통령께 제대로 된 이런 민심을 전달하거나 눈에 보이는 잘못을 갖다 대통령께 지원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을 갖다가 다 놓치게 만들고 네, 네. 그런 기회에 오히려 방어막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몸을 던져서 막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게 국정감사 초기에 이 사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퍼지기 전입니다. 요 정도 단위에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딱 정리했으면은 대통령 하야까지는 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다 당이 나서가지고 최순실 씨고 뭐고 미르고 K스포츠 국정 그 정의 채택하는 거 다 몸던지 막아. 그거 충성인 줄 알고 그 대통령 위하는 건 줄 알고 네. 그렇게 한 게 대통령 오늘 이 자리 이렇게까지 만드는 그분들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본인들이 뭐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사건을 이렇게까지 직접 당사자는 알지 몰라도 방치하고 방조했던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수습합니까? 수습 능력이 없고 예. 그분들이 빨리 이렇게 좀 자리를 비워주고 진짜 국민 그 당원 신뢰할 만한 쇄신 지도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나마 이거 사태를 좀 끌고 가고 민심을 수습해 가야 되는데 그 자리 버티고 있는 게 그게 대통령이 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의 사과 발표하시고 나서 가장 논란을 켰던 게 이정현 대표입니다. 자기도 친구에게 연설문 보여준다는 얘기 하셔서 네. 이거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사태 수습하라 사태를 더 키웠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든 당을 수습하겠다고 거기에 계실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